이리노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박진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화 보셨죠? 네. 네, 어땠어요? 뭐 역시 주변의 반응이나. 뭐 주변의 반응 원래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잘 안 듣고요. 아, 진짜 안 들어. 나 혼자 끌고 가야 되는 방송이구나. 아, 참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박준호 편집장 혼자 끌고 가야 되는 뭐 방송이라고? 내가 뭐 끌고 왔죠. 뭐 제가 하드 캐리한 거죠. 1회는. 하드 캐리 뜻을 몰라요? 예, 알죠. 열심히 끌다 아닙니까? 뭐 이상한 드립을 자꾸 치는데. 자, 그렇습니다. 저희 이리농구 댓글 저봐 제작진 저봐. 내가 이래서 제작진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도 저는 오늘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왜요? 저 때문에 오늘 녹화 시간이 갑자기 당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죄송해서 제가 우리 저봐 또 쇼잉하는 거 봐. 우리 제작진분께 저봐. 제가 커피 와, 예, 저봐. 저 방송 시간에 굳이 저걸 줘야 돼?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 시간에? 드려야죠. 우리 여기 드시면서 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맥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재미도 없고 뭐, 예? 교감도 없고 뭐 늘 이런 취한 식이니까. 것 같이 행동하니까 그냥 술 마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이리농구 TV에서 강조하는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뭐 많은 이제 격려의 글들이 네.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격려의 글들 너무 감사한데 재미없으면 저는 안 읽습니다. 그 KBL은 뭐 대가리 박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박을 짓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WKBL은 너무 이제 칭찬 일색이어서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 사실. 저의 능력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동환 기자도 그렇고 박진호 기자도 그렇고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급으로 보신 거죠? 자, 감전된 참새스님이 오늘은 방시혁님과 김숙씨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방시혁, 저는 김숙. 김수. 니 내한테 말했나? 뭐 이런 거죠. 아. 이런 거. 근데 방시혁을 우리가 닮았어, 진짜. 방시혁하고 좀 알잖아요. 방시혁 씨하고. 됐어요. 다음 거요. 안 맞아요, 여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SE07님이 영상 잘 봤고 농구 팬으로서 차기 시즌에 용병 선수 없이 가는 걸로 아는데 조금 답답할 것 같고 용병 선수 있을 때보다 뭔가 보는 재미가 낮을 것 같은데 선수들은 용병 없이 가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있는 걸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해 주셨어요. 자, 우리 박진호 편집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별명을 줬어요. 우리 이동훈 기자는 설명 귀요미. 여기는 연홍 자판기. 이게 딱 치면 딱 나오는. 자판기 고장 잘 나는 거 알죠? 그럼 내가 때리면 되지 이렇게. 네. 자, 일단 선수들한테 뭐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주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좀 어린 선수들이라던가 식스맨급 선수들한테는 네. 당연히 외국 선수 없는 게 본인들한테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네.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엇갈려요? 뭐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역할이 그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핵심만. 어느 팀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 뭐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하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있냐고요. 어떤 선수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구나. 그리고 댓글은 저희가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항상 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는데 잘한다. 뭐 유동혁 기자 고마워요. 뭐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 소개를 하지는 않아요. 네네. 좀 이제 좀 자극적이고 좀 약간 그 음식으로 치면 살짝 좀 강한 MSG, 그렇지. 타바스코 같은 거. 그런 느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시그니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싫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구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은행 동향부터 짧게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뭐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일까지 아산에서 1차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체력 훈련 마쳤고 주말에 3대3 트리플잼을 하고 서울에 있는 숙소죠. 장이동에서 팀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은행의 훈련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네. 했을 때 저희가 동시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위성우 감독이 훈련식 하기 전에 비시즌에 살짝 놀란 가슴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나가면 다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리고 선수들은 다르게 느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네. 주축 선수들도 아니고 어린 선수들 네. 입에서 정말 예년이랑 분명히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차잖아요. 1차. 네.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1차. 근데 중요한 건 가는 뭐냐면은 네. 훈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좀 가식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다시 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은 저희가 해야겠죠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박해진 선수를 FA로 잡을 때 그때 모종이었던 약속, 그러니까 훈련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뭔가 하 이러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훈 감독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그거는 맞아요. 어떤 게 맞냐면 위성훈 감독도 내면에서는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이면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건 맞다.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이탈 이런 부작용이 좀 많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스스로 또 좀 힘들어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힘들어한다는 말은 거짓말. 왜냐면 독해요. 독한 게 독한데 네. 그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2년 전에는 네. 경기 중에 한번 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다가 네. 머리에 두통 심하게 와서 네. 쓰러졌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이 예전만큼 내가 몰아붙이지 못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엄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살이고 그 정도 그게 물론 이제 거기에서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마저도 극복하고 할 분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 몇 명 있어. 누군가를 찾기 위해. 그런 분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자 농구는 위성, 그리고 남자 농구는 저기 유재학, 그 조동현. 뭐 유재학 감독님이 얘기하시게 되면 결국 이 위성 감독과는 그 스승이 그 제자네요. 그런 면인데, 그래 이제 독한 라인들이 있어요. 독한 라인들. 유도훈. 뭐 이런 독한 라인들이 네네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훈련량을 그렇게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건 좋은데 훈련량이 그럼 줄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자 농구가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선수들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기량이 떨어져 있으면 절대적 훈련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그 구단 감독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훈련량을 그냥 무조건 예전에 많았으니까 이번엔 줄인다 이런 기조로 그냥 줄여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국내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해온 대로 자기 알고 있는 대로 전근대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얘기들만 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한 10년 전 얘기죠. 네. 10년 전, 5년 전 얘기지. 예를 들어서. 특히 그리고 여자 농구는 오히려 남자 농구보다 더 이제 인기라는 부분과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디 뭐 매체에서 이제 뭐 심박기라든가 이런 걸 차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구단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훈련 매뉴얼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한번 느낀 건데 여러 구단들한테 물어보면은 특히 지금 체력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체력 훈련이라든가 이 피지컬 관련돼 가지고 감독들이 트레이너나 트레이닝 코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구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모든 코치를 내두고 내 마음대로 한다 했다면은 지금은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더 전문가고 이 부분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다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위성호 감독도 이걸 줄여주는 부분이 내가 이 선수들의 기본과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기본 좋으라고 줄여준다기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자기 스타일을 관철해왔잖아요. 네. 근데 위성호 감독이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 한 4연패 정도 했을 때 네. 너무 이렇게 훈련하는 게 선수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농구의 방법이 이거고 이걸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다. 계속 우승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굳이 바꿔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다. 네. 다만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우승을 할 수 없다던가 어떤 한계를 느낀다면은 그때는 나도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변화의 얘기가 나왔던 게 어쨌든 KB한테 우승컵을 내준 다음부터 약간 이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도 약간 변화를 가는 듯 하다가 그러다 결국 시즌 가까워오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뭐 사실 박해진 선수 건이라던가 이런 건들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훈련 부분에서도 타협이라기보다 뭔가 생각하는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요. 재작년에 우리은행이 KB한테 우승을 못한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그리고 선수 구성에서 KB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많이 우승했기 때문에 전력의 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위성호 감독 어떤 훈련 방식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위성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훈련 방식으로 해서 넘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에이,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훈련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객관적 전력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은행이 안 됐던 거죠. 작년에 그러면 그거 이제 극적으로 고쳐가지고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우승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극적으로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력의 열쇠라는 건 분명한데, 그럼 이 전력의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거죠. 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성호 감독이 굉장히 그 뭐 겉으로 볼 때는 독단적일 수 있고 독선적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 부분이 선수들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상을 악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극한으로 몰아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유동혁 기자의 생각은 위성호 감독이 이번 시즌에 이렇게 초반에 훈련의 변화를 줬는데 위성호답지 못하다. 이래선 안 된다. 왜 이런 타협을 했냐. 이건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근데 지금 여자 농구 선수들의 어떤 그 이 분위기가 여섯 개 구단이 모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선수 이탈이 많잖아요. 다른 거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타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성훈 감독 식으로 몰고 나가면 우리은행이 좀 더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는 거는 이 수준 자체는 좀 떨어지겠지만 대신 팀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마련한다. 유동규 기자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쪽이란 얘기고 네. 제가 한번 위성호 감독과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WKB의 3대3 트리플잼 네네. 우리는 우승을 했는데 예.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김현희 선수 부상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박지원 선수가 그 공을 잡는 과정에서 김현희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고 십자인대 파열.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지원 선수가 그게 고의적이었냐. 그리고 그 우승하고 난 다음에 춤을 췄는데 그 춤추는 거는 좀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박지원 선수가 SNS에 사과문 올리고. 근데 구단하고 상의는 안 했어요. 네, 네. 왜냐면 외출이었거든요. 네네. 상의 안 하고 바로 올리고 난 다음에 멘붕에 빠진. 그쵸.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이게 고의적이었냐 아니었냐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냥 그 팀 선수였다고 그래서 야, 너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의의 부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그리고 박지원 선수가 우승 세리머니로 춤을 췄는데 이게 또 과도한가는 또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박지원 선수 또 SNS에 사과문을 게시한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분이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네. 그러면 일단 이게 고의적이었나? 박지원 편집장 현장 가셨죠? 제가 네. 아마 그 부상이 날 때 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 그 교체 선수를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가까웠어요. 네, 네. 바로 정면이었으니까 고의성 여부. 우선은 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자체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전 김현희 선수가 무릎의 통증을 딱 느끼기 바로 직전에 저거 눈이 마주쳤을 정도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박지원 선수하고 김현희 선수는 뻘만 보고 뛰어왔어요, 사실. 예,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나중에 좀 고의성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본 각도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제가 전화 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당사자인 이 두 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팀 코치들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선수들이 몸을 던지고 하는 거니까 객관적이야. 트레이닝 파트에 있는 트레이너라든가 트레이닝 코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영상들을 다 보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고의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요 정도까지의 의견을 주신 분도 단 한 분이 안 계셨어요. 전원일치로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다였고 그렇죠. 다만 왜 고의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걸 봤을 때 이 볼을 보고 박지원 선수가 일자로 몸을 던진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가요. 네네. 그래서 이쪽 몸이 이 김현희 선수의 다리를 충돌하면서 김현희 선수가 사실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슬라이딩을 잘 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한 팀의 이제 트레이닝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남자 농구 선수들은 볼을 향해 일직선으로 슬라이딩을 하는데 여자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부터 습관적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대퇴부하고 허벅지 쪽을 먼저 땅에 대면서 슬라이딩을 한다고.
그 습관적으로 자기가 안 다치면서 볼에 가는 슬라이딩을 그렇게들 해왔다고. 근데 이게 다시 지도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렇죠. 이거는 프로에 와가지고 슬라이딩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바로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은 반사신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은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운동을 단순히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 시간에도 이 어린 선수들이 단순히 스태미너가 아니라 펑셔널에 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2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공을 향해 나가는 이런 운동들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김현희 선수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반응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뭐 일반은 물론이고 이 프로 여자농구 선수가 되든 엘리트 코스에 있는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렸을 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프로에 와서 그걸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떤 경험의 문제니까 잘못된 습관의 문제지 고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바로 직전에 이 사건 이후 쭉 통화가 안 되던 정상일 감독이 오늘 바로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방송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좀 많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딱 했던 얘기가, 위성원포가 이런 것도 통화를 했어요. 정상일 감독이. 근데 하면서 정상일 감독 얘기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일 감독도 딱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니까 이걸 가지고 고의적인 애 아닌 애를 분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2차 가해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이제 우승한 이후에 그 세리머니 춤을 췄어요. 네네. 김현 선수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많이 심각한 상태에서 박지현 선수 춤을 췄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박지현 선수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게 라이브 채팅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건데, 이 라이브 채팅은 박지현 선수를 끌어다가 했다기보다 대회 전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던 우승팀 세레머니였어요. WKBL이랑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홍TV, 그러니까 WKBL에서 오피셜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네. 거기서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WKBL이 3대3 트리플 잼이 되는 동안에 불안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시청이 적당히 돌풍이어야 되는데 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라이브 채팅에 이 선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확정이 돼 있었던 코너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우승을 했던 우승팀 선수들이 나오게 된 거고, 네네. 박지현 선수가 거기 나와서 우리 우승했어요라고 좋아서 했다기보다 팬들이 실시간으로 요구를 했던 게 우승팀 세레머니를 해달라, 춤을 춰달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어땠냐라고 하니까 이분도 얘기하는 게 우승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전에 약속된 거고,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그거겠죠. 팬들이 요청을 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춤을 추더라도 이제 박지현 선수가 저도 우승한 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오늘 저 때문에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연연히 부상을 당해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는 그렇지. 팬들도 양해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게 너무 이해를 해주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살짜리 어린 선수기 때문에 프로잖아요. 그분까지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의 어떤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박지현 선수가 누구를 다 위해한 다음에 난 몰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다. 당연히.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단 이제 그런 이제 경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살, 프로 선수가 20살짜리, 30살짜리, 나는 이건 싫어해요. 그냥 프로는 프로예요, 프로. 프로는 프로답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는 여기에서 또 저는 이제 또 나온 게 SNS로 또 사과문을 올렸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사과문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어디 기사로서는 기사에는 사과문 올린 걸 잘한 행동이라고 칭찬하는 시각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저는 박지현 선수가 굳이 사과를 한다면은 김현희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언니 미안해요. 왜냐면 김현희 선수는 결국 시즌 아웃을 당했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사과문을 올렸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모든 농구 팬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라이브 채팅에서 춤춘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좀 자기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 모든 사건이 본인의 거의 우발적으로 일으킨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댓글이 좀 공격적으로 달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어마어마한 비난들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보지도 못한 만큼. DM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네, 그 다이렉트 메시지. 네네, 아니, 뭐 이렇게 젊은 척 하지 마시고. 네네네. 은단 챙기세요. 시간이 은단. 없어, 시간이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과했다. SNS 사과문 올리는 것도 과했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프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고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면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우승 세리머니 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과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솔직히 딱딱하게. 근데 그리고 막 고객이 들어오니까 SNS에 사과문을 올려. 구단이나 감독하고 상의도 없이. 네. 그리고 자기가 멘붕에 빠져서 훈련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한 3, 4일. 그 박지호 선수는 잘 생각해야 돼. 그게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린 감성, 소녀 감성 이게 프로에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린 선수니까 네.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다듬는 건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팬들도 지금 박지호 선수의 어떤 그날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선은 뭐 비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고였다는 데에서부터 좀 인지를 해가지고 비판을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선수나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나 기자들이 잘 받아줘야 돼. 잘 받아야 돼. 그 부분은 진짜로. 네네. 예. 자, 그다음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까지 경주로 체력 훈련 실시를 했고 네. 현재는 뭐 정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찬현 감독님은 김현희 선수 부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김현희 선수가 지금 부상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14인대 파열이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일요일에 수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근데, 주에 수술을 하고. 네. 네. 일단 김영희 선수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26경기에 나와서 평균 4.8점 정도 득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탯만 놓고 보면은 아니 뭐 그 정도가 치명적인 그 문제라고 할 수 없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긴 한데 문제는 외국인 선수 제도를 오래 시행하지 않으면서 신한은행의 주전 센터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 김현희 선수 외에 지금 센터로 쓸 수 있는 선수가 34살의 김수현 선수 베테랑인데 기본적으로 김수현 선수가 경기당 20분 이상을 꾸준히 책임져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은행은 지금 좀 힘든 그런 상태고 자 그다음에 하나원큐로 한번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는 지금 6월 22일부터 삼천포로 전주훈련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천 시점과 연습 경기를 할 예정이고 아마 한 7월 이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 삼천포 전주훈련을 끝내고 네. 7월 1일 끝내고 천안 들러서 KBO 연습 경기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그쵸. 지금 돼 있고 지금 양희영 선수 3대3 농구에서 돋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훈재 감독도 얘기를 하는 게 양희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하더라. 외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단 포스트업을 할 때 미스매치 상황에서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밖에서 그냥 쏘더라. 이 부분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양인영 선수가 사실 그 지적을 올해 처음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양인영 선수가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슈터치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삼성생명 있을 때도 이맘때쯤부터 해가지고 한 9월까지는 항상 팀의 주목을 받았어요. 삼성에서도 배혜윤뿐만 아니라 우린 양인영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빅맨이기 때문에 골 밑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역할들에서는 결국 자기의 그 끝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하나은행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은행은 이훈재 감독이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정현하고 이항은 선수에 대해서 먼저 네. 센터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양은영 선수를 4번으로 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은행의 빠른 농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은영이 5번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양은영 선수는 신장이 아주 큰 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네. 아주 큰 선수는 아니지만 근데 185는 안 되지만 180 넘는 그 선수로서는 골 밑에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은 팀에서 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를 본인이 좀 자각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 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수들 벽이라는 게 2, 3년 지나도 깨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고아라 선수 지금 벽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벽이 깨질까? 근데 그거는 그 고아라 선수 열심히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부분인데 근데 벽에 많이 근접했죠 지금은. 많이 근접했죠. 네. 근데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한 건지
자기가 진짜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벽이 안 깨집니다. 그러면 딱 그 정도 선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은행은 결국 빠른 농구를 했던 팀이거든요. 빠른 농구를 하는 팀이고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빠른 농구를 보여준 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잘 때는 너무 재밌고 팬들도 열광할 수 있는 공동 농구를 한 팀. 근데 지난주에 유동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복이 너무 심하고 안 될 때 너무 답답하고 네.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많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훈재 감독도 동의를 해요. 아, 예. 네. 좀 효율성이 떨어졌다. 예, 움직임에 있어서 뛸 때 뛰고 쉴 때 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그런 생각도 해요.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40분 내내 그렇게 주구장창 뛰어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예, 체력이 결국 한계가 있고 이 팀이 젊은 팀이잖아요. 하나은행이 결국은 그렇게 뛰다 보니까 4라운드, 5라운드를 갔을 때 상대보다 오히려 체력에서 열세인 경우를 보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훈재 감독은 그런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선수들의 경험적인 면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은 주전 가드. 가드가 좀 강약 조절, 세기 조절, 이 템포를 조절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일단은 가장 빠르게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전 가드 역할을 하는 선수, 그 선수한테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신지현이죠. 그렇죠, 신지현이. 네, 신지현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왜 쥐고 있냐면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박진호 편집장이 얘기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네네. 대한 리딩.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득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강희슬은 제 몫을 한다고 놓고 네. 여기는 구둔자죠, 구둔자. 네. 이륜농구의 구둔자 유동혁, 하나원큐의 구둔자 강희슬. 네, 그렇고요. 쌤. 네. 네, 구둔자. 유도경은 강희슬입니까? 예? 아 네. 그렇게 하면 네. 난 고맙지. 예. 강희 선수 죄송해요. 네. 난 고맙지. 예, 저도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도 미국 미안해요. 유튜브에 진출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신지현 선수잖아요. 신지현 네. 선수가 이제 예전에 그 고교 시대 61점 넣고 그게 공격이 상당히 탁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도끼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왜 홍아란, 신지현 얼굴 이쁜 선수 뭐 둘이 있었는데 저는 홍아란 선수 좀 더 좋아했거든. 왜냐면 그게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둘 다 이쁜데 이 홍아란 선수가 좀 더 기량 면에서 잠재력이 높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었었고 신지현 선수는 뭔가 모르게 초반에 약간 좀 허술한 느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홍아란 선수가 좀 더 좋았는데 결국 신지현 선수가 도끼를 품고 지금까지 딱 오면서 지금 탁 키가 됐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부분들을 쭉 보면은 네. 신지현 선수는 그 어려서부터 네.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탄탄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프로에 왔을 때도 네. 솔직히 지금도 약간 이미지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저 뭐 이쁜 척하고 그리고 몸도 사실 웨이트가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신인왕을 타고 그 다음에 바로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큰 부상을 당한 다음에 네네. 거의 2년을 재활에 매달리고 네. 복귀를 한 다음에 계속 잔부상에 시달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팀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에 있다가 이적을 한 김정원 선수도 네. 정말 독하게 재활하는 선수. 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지난 시즌은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지현 선수가 주전 가드의 자리를 다시 찾은 시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말씀하신 대로 공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정적인 가드보다는 공격적인 가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은행에 필요한 거는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멈출 때 세워줄 줄 알고 세기 조절을 할 줄 아는 가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강계리 선수 백업 가드가 강계리 선수거든요. 오히려 이훈재 감독은 세기 조절이나 수비 쪽에서는 신지현보다 강계리가 작년에 기여한 바가 더 많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을 결국 신지현 선수도 역량을 보여줘야지 하나은행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훈재 감독은 뭐 지금까지는 신지현 선수 독하게 또 잘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할 만하다라고 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현 선수가 사실 여기서 스텝업을 지난 시즌에 저런 스텝업이 좀 됐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스텝업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타성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신지현 선수가 잘하는 만큼 또 여자 농구에서도 또 많은 그 팬들한테 인기를 또 얻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BNK 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짤부터 BNK 썸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름을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죠. 부산행 경남 아닙니까? 부산행 경남 BNK. 근데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그래도 경북 영주가 나온 최고의 인물 3명 안에 들어갑니다. BNK 썸이 이거 발음 이제 힘들어. BNK 볼빨간 썸이 사춘기 유동혁. 우병우 씨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행기 썸은 지금 26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네네. 전투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김선혜 선수 햄스트링, 지하란 선수 몸살 있지만 잔부상이기 때문에 훈련 뭐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뭐 보고 한 있고 2, 3일 정도 쉬는 정도니까. 그 이 팀이 지금 올 시즌 그 좀비 농구를 해야 돼요. 좀비 농구. 네. 좀비 농구가 지금 박진호 편집장이 만들어낸 용어입니까? 아니면 BNK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비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영주 감독이 그렇지 해서 좀비 농구니까 좋다. 그걸로 하자. 우리 구슬 별명도 구좀비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BNK의 좀비 농구. 네네. 왜 좀비 농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좀비 농구가 뭐예요? 킹덤에 나오는 좀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는 그래서 계속 뛰는 그 농구였습니다. 어가 원래 미국 영화에 나오는 좀비는 느릿느릿 걸어요. 한국형 좀비들은 킹덤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 빨라요 좀비가. 네. 부산행에서 그걸 겁나 빠르고. 와, 이동원 봐도 말 더 많으면 어떡하지? 네. 아니 근데 예. 이 설명하는 이거 뭐냐면은 네. 유영주 감독이 얘기하는 좀비 농구는 뭐냐면은 네네. 이러한 상태에서 네.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좀비처럼 그냥 무섭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종 좀비가 되라. 네, 한국형 좀비가 부산행을 했으니까 영화에서 부산행을 했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그런 한국 좀비가- 그림을 치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좀비 농구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어쨌든 많이 뛰어야 된다. 그렇죠. 비행기. 왜냐면은 높이가 그냥 낮고요. 경험 부족하고. 네, 그리고 베테랑의 부재에다가 이 팀이 에이스가 없어요. 에이스가 없고. 네, 그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슬 선수가 에이스로 해줬어야 되는데 좀 약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영준 감독이 구슬 선수가 오히려 에이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담에서 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올 시즌은 그냥 깔끔하게 얘기했다. 에이스 없다. 에이스도 경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안혜지 선수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안혜지 선수한테. 안혜지 선수한테 에이스로를 주면 될 것 같아요. 밥이 되든 죽이 떡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근데 오히려 약간 유영준 감독이 같은 빠른 농구를 했지만 하나원큐는 작년에 속공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BNK는 속공이 하나원큐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하나원큐는 첫 패스로부터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모든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았는데 BNK는 모든 패스가 안혜지로부터 나왔다. 근데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 감독의 시스템 문제죠. 유영주 감독은 단순히 안혜지 한 명에서만 볼이 파생되는 그 빠른 농구를 한다면은 상대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그 앞선의 선수들 그리고 지난 선수도 네. 내가 볼을 가지고 나가면서 치고 나가면서 연결해주고 네네. 결국 빠른 농구라는 게 선수가 빠른 게 아니라 볼 전도율이 빠른 게 빠른 농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그렇게 되려면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비 농구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BNK에서 한 게 우리는 2대 전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당 보통 팀이 7, 8명 많을 때 경우 9명 정도를 사용을 하잖아요. BNK는 우린 기본적으로 10명, 11명 뛰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주 감독에게는 올 시즌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농구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 네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못 미칠 수 있냐 하는 그런 이제 기로에 놓이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 빠른 선수들을 빠르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느린 선수 이제 노현지 선수하고 구슬 선수가 생각보다 빠른 농구와 색깔이 안 맞지 않냐는 얘기를 했을 때 노현지 선수는 느린 선수는 아니다. 근데 뛰어다니는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건데 그 부분은 바꿔나갈 거고 구슬은 느린 게 맞다. 근데 그 부분에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느리면 세컨 브레이크 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유영주 감독의 말 맞다. 그걸 하면 된다. 그리고 대신 리바운드라던가 그리고 트레일러 역할을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 역할을 못 해주면은 구슬을 에이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팀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팀 삼성생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동향 간단하게 박준호 편집장 말씀. 삼성생명 지금 네. 태백에 가 있습니다. 태백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력 훈련하고 있고요. 네. 26일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체력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뭐 그 외에 특별한 변수는 다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삼성 이상민 감독, 임근배 감독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임금배 감독님이 네. 조금 심심한 상태예요. 네. 왜냐면 임금배 감독님도 이 체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체력 코치, 컨디셔닝 코치인 김익경 코치한테 이 부분을 100% 신뢰하고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떨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주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본격적으로 볼을 가져가는 운동을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배 감독님이 지금 약간 쉬고 있는 타임 조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은 아마 포지션별 그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원큐에서 온 김단비 선수. 네, 그렇죠.
포지션 변경이 좀 있을 것 같고 김한별 선수도 예전에는 이제 메인볼 핸들러 겸 주 득점원 겸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는 겸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1, 3, 4번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우전들을 갖다 좀 줄이면서 메인볼 핸들러는 예를 들어서 윤예빈이나 뭐 이런 선수를 맡기고 김한별 선수는 볼 없는 움직임에서 뭔가를 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라고 지금 구상은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네네.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업데이트를 갖다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지금 유망주 굉장히 좀 지금 주목받는 선수가 있어요. 일단 최서연 선수가 네. 작년 1라운드 6순위 뽑힌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선수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네. 어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벨뷰 하이스쿨 나왔어요. 네. 이 선수가 사실 처음에는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레벨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기라던가 플로터를 주로 하는 국내 선수들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작년에 1라운드 6순위를 뽑아놓고 삼성이 등록을 안 했어요. 이 선수를. 안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성년자여가지고 네네. 그 미국 국적의 우리 동포 선수긴 하지만 네. 미국 국적의 어린 선수가 이제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피바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류와 네. 이거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올 시즌에 좀 이 주목을 받는 선수인데 당장 이 선수가 막 올 시즌부터 주전을 뛰거나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삼성이 좀 어린 유망주들을 지금 많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잘 된다고 하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 김혜나 선수 신한은행에 그리고 이최선 선수 두 명이 동포 선수로 들어왔어요. 좀 첼시리 사태로 인해서 없어졌던 그 제도가 드래프트 제도로 포함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일본의 제1동포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혼혈 2세들 이런 쪽에서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유망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좀 스카우터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자원 결국 뭐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원들이 WKBL을 앞두고 테스트를 받고 능력이 되면은 인정을 받아서 올라오는 게 우리 농구에 지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첼시의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네. 솔직히 이 부분은 뭐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네네. 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갖다 해드리고 이 그 최서영 선수 네네. 이 선수가 우리가 지난주에 허영 선수 보고 몇몇 코치들이 패싱 센스만큼은 프로에서 최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서영 선수는 잘만 성장하면 허연 선수의 패싱 플러스 득점력까지 되는 선수다. 지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몸이 아직 그쵸. 네. 올라오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야 그 몸 상태가 이제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고3 나이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임금혜 감독은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그쵸. 이 최선 선수한테도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다 주겠다. 네. 출전 시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네네. 때는. 자, 그리고 마지막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같은 경우에 동향 어떻습니까? KB는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네, 제주도 다녀왔죠. 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실시하고 천안에 복귀했고요. 네. 뭐 특별한 상황 없이 훈련을 하고 있고 아까 하나원큐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일, 7월 3일에 연습 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KB의 어떤 행복 농구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요건 저 다음 주로 한번 미루고 지금 KB의 어떤 특별한 동향 이런 네.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상황이죠.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오히려 이제 하나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타이틀 스폰서라는 팀이 개막전 그렇지. 네. 맞아요. 이 개막전에 상대를 정할 수 있는 네. 이 WKBL만의 룰인데 다음 시즌 타이틀 스폰서가 KB예요. 근데 KB가 이제 예정대로면 이제 다음 주 이제 29일 날 이사회에서 확정이 될 텐데 상대 팀을 우리은행을 지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살짝 미스인 것 같아. 왜냐면 자 누가 더 독하냐? KB가 더 독하냐? 우리는 더 독해. 우리는 더 독해. 분명히 위성호 감독은 이 건에 대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열받았지. 야 우리가 아무리 우승해봤자 야, 첫 게임에 우리 하고 가겠댔잖아. 야, 너네 암만 우승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남들이 볼 때라고 하면서 그러면 천천히 해. 선수들의 도끼를 자극하겠죠. 천천히 해. 그러면서 두고 봐. 천천히 해. 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KB는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게임 정도 워밍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올라왔을 때 객관적 전력으로 우리는 확 눌러야 되거든. 항상 KB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슬로우 스타터의 그렇지. 느낌이 있었고 예. 우리은행은 우승하는 시즌부터 항상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개막 이후 몇 연승, 개막 이후 몇 연승 이걸로 그렇죠. 기록 세우면서 올라갔던 그러다가 힘이 좀 빠질 때 만나가지고 한번 또 늘기고 뭐 이렇게 쭉쭉 가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KB가 뭐 행복농구를 한다면서 왜 이렇게 도끼를 부르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보통 예. 그 타이틀 스폰서 팀들은 네. 항상 좀 이길 수 있는 팀을 고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개막전에 그 그룹 임원진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홈 개막전을 이기고 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KB는 감독, 프런트, 선수들 모두 네. 개막전 우리은행이랑 합시다. 그리고 얘기했던 게 일단 안덕수 감독 얘기는 똑같은 어차피 우리는 지더라도 똑같은 1패고 개막전은 사내 행사가 아니라 여자농구의 축제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전력을 가진 두 팀이 붙어서 최고의 농구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는 우린 최고의 전력이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안덕수 감독의 도전 정신. 네. 예. 저는 리스펙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냉정하거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WKB의 룸앤 팩트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항상 지지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저희 이른농구 독자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저는 그거 자신 없어요. 자 유튜브 네이버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